장애분류표가 드디어 개정됩니다. 2005년 4월 개정 이후로 13년 만의 개정입니다. 공개된 개정안이 수정 후 17년 12월 27일 발표되었고 다시 의견을 반영하여 2018년 4월 개학부터 반영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얘기를 듣자 하니 아마 이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신문에 이런 기사가 떴네요. 3% 질병 후유장애 절판 마케팅이라고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내용이 묘하군요. 한쪽은 보험금 지급 조건이 까다로워지니 빨리 가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장애 인정 폭이 넓어져서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안 팔 수도 있으니 빨리 가입하라고 하는군요. 어쨌든 양쪽 다 빨리 가입하라는 얘기는 똑같네요. 그래요? 그럼 한번 검토해 볼까요? 어느 쪽이 맞는지? 일단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만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신규 장애 기준 도입. 이건 전혀 없었던 것이고 도입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지만 근데 보험금은 받을 수 없는 엉뚱한 경우는 없어질 겁니다. 두 번째, 소비자 권익을 위한 장애 판정 기준 정비. 이건 솔직히 기존의 판례들과 분쟁예 그리고 실무 기준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약관을 수정한 거 아닙니까? 물론 혼란을 없앤다는 의미에서는 소비자 권익 보호이기는 하지만 이걸 가지고 보험금 지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엄산을 부리는 건 좀 그렇죠. 마지막으로 장애 검사 방법 개선. 약관 해석의 대원칙인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르면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오히려 소비자에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더 정확하게 규정하면 할수록 소비자에게는 불리하죠. 혼란을 줄이고 분쟁 소지를 줄인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솔직히 보험금 지급 사유가 줄어들기는 해도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근거한 요약 자료만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개별 장애 사유를 가지고 하나하나 판단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질병 후유장애 중 가장 많은 경우인 인공관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공관절 기술이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과거보다 더 잘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관절이 완전 강직되거나 도수 근력 검사상 근력이 0인 것과 똑같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죠. 하지만 단순히 약관의 유불리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개정안이 훨씬 불리합니다. 지급률이 10%나 줄어들거든요. 디스크 후유장애는 도수 근력 검사를 추가한다는 등 논란은 많았지만 의견 조정 후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술 또는 시술 후라는 문구가 삽입되면서 과거처럼 수술이나 시술 없이 장애 진단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이 불리합니다. 사실 흉복부 장기장애 부분은 유불리가 섞여 있습니다. 게다가 제 경험상 비장절제, 음경결손 및 질구협착 등은 교통사고 등의 상해에서 더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질병 후유장애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흉복부 장기장애 부분은 오히려 유리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심장이식의 지급률이 높아졌고 장기이식을 위한 투석의 경우 복막투석도 지급합니다. 위와 췌장의 경우 전절제 외에도 2분의 1 절제한 경우도 지급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 인공박동기, 인공요도괄약근 등의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 요약자료에 등장했던 폐기능장애도 신설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 즉 ADLS와 흉복부 장기장애가 중복되는 경우는 불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주로 교통사고 시에 다발성 장기 손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질병 후유장애 항목에서는 유불리를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흉복부 장기장애 부분은 질병 후유장애에 한해서만은 개정안이 더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병 후유장애 항목에서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치매입니다. 밑에 평가기간이 18개월 치료 후 평가라고 적혀 있는데 딱 보기에는 불리해 보이지만 피보험자가 사망하지 않는 다음에야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정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뇌영상 검사 결과를 기초로 진단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이것만 보고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신문기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신문기사를 요약하자면 치매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검사를 기초로만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수많은 치매의 원인 중 뇌에 기질적 변화가 있어서 MRI 등의 영상으로 확인되는 것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사유의 축소이고 개정안이 불리한 경우입니다. 자,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장애분류 개정안 중 흉복부 장기장애 부분은 질병 후유장애에 한해서는 유리하게 변경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병보험과 더불어 질병 후유장애의 치매 부분이 미래 보험업계의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개정안의 질병 후유장애 부분은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 담보가 없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보험회사의 문제니까요. 후유장애 상담 및 교육 문의는 네이버에서 손해와보험연구소를 검색하거나 clep.modu.s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주도 손해와보험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